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시험 전엔 기타 세법. 요 강의가 어떤 강의인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요. 시험 전엔 기타 세법 OT를 먼저 하도록 하죠. 요 강의에 대해서 소개도 좀 해드리고, 그리고 회계사 시험하고 세무사 시험의 출제 문항수, 그런 것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출제 문항수를 보면요. 회계사 시험 40문제. 1차 시험 기준이죠. 그리고 세무사 시험도 40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회계사 시험 같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8문제, 그리고 법인세법 14문제, 법인세법 비중이 좀 높죠. 그리고 소득세법 10문제, 기타 세법이 8문제 출제가 되고 있어요. 세무사 시험 같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이 8문제, 법인세법 10문제, 소득세가 10문제, 기타 세법이 12문제, 그렇게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기타 세법의 비중이 상당히 높죠. 지금 회계사 시험 같은 경우에도 40문제 중에 8문제라고 하면요. 출제 비율로 봤을 때 20%의 비율이라 가지고 제법 많은 양이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세무사 시험 같은 경우에는 무려 12문제나 출제가 되고 있어가지고 40문제 중에 12문제면 출제 비율로 봤을 때는 30%예요. 법인세법이 10문제 나오는데 기타 세법이 12문제가 나와서 출제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1차 시험에서 과락을 넘기고 좋은 점수를 맞으려면요. 시험 직전에는 어디에 집중하는 게 좋다? 기타 세법에 집중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런 시험 전에 기타 세법 특강을 하게 된 거고요. 요 기타 세법이라고 하면요. 회계사 시험 같은 경우에는 요 기타 세법이 어떤 걸 얘기하는 거냐면 얘가 국세 기본법하고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하고요. 그리고 지방세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요 8문제라고 하면 국세 기본법이 얘가 5문제 출제가 매년 되고 있어요. 그리고 상속세 및 증여세가 2문제 출제가 되고 있고요. 지방세법이 1문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무사 시험 같은 경우에는 기타 세법이 구성이 좀 달라요. 일단 국세기본법 출제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국세징수법이라고 해서 이런 것도 출제가 되고 있어요. 국세징수법. 그리고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 하고요. 그리고 조세범 처벌법, 요게 출제가 되고 있죠. 국세기본법은 4문제에서 5문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어떤 해에는 4문제 출제가 되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해에는 5문제 출제가 되는 경우도 있어가지고 4문제에서 5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5문제라고 할게요. 국세징수법 같은 경우에는 3문제에서 4문제 정도 출제가 되거든요. 이것도 그냥 3문제라고 할게요. 일단 1문제 정도는 국기에서 안 나오고 국징에서 나올 때도 있으니까 감안하시고요. 그리고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에서 2문제, 조세범 처벌법에서 또 2문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출제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회계사 시험 전행 기타세법 특강에서는 제가 국세기본법 하고요. 추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그리고 지방세법까지 다뤄드릴 거예요. 그리고 세무사 같은 경우에는 동일하게 국세기본법 요거 하고요. 거기에 추가로 국징, 그리고 국조, 조처까지 해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강의 소개. 요 강의 컨셉이죠. 강의는 어떤 컨셉으로 진행을 할 거냐면요. 다 가져갈 수 없다면 기출만이라도 가져가자. 요것만 가져가자. 이런 컨셉으로 진행을 할 거예요. 기타 세법도 상당히 양이 좀 많거든요. 생각보다 양이 많아요. 그래서 요걸 다 가져가는 것은 어떻게 보면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다라고 보여요. 다른 과목도 여러분들이 준비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세법만 하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찝어드리는 그런 파트들을 위주로 복습을 해서 시험장에 들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양을 엄청나게 많이 줄여서 거의 한 반 정도의 양으로 진행을 할 거예요. 초 컴팩트한 강의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엄청나게 요약 정리를 해서 컴팩트하게 강의가 진행이 될 거고요. 그렇지만 점수에는요. 오히려 도움이 되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뭐 기타 세법 강의 분명히 1회독 이상은 하셨을 거예요. 이미 1회독 이상을 하셨을 건데
아무래도 강의를 들었으면 여러분들 공감을 하시겠지만 강의 듣고 이해되세요? 대부분 이해가 잘 안 되고 또 정리도 잘 안 되죠. 이게 기타세법이 생각보다 어렵기도 하고요. 좀 낯설기도 하죠. 양도 많고요. 실제로는 정리가 안 되는 게 기타세법이라서 막판에는 요거를 좀 정리를 해드리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양을 좀 줄이고 요약 정리를 한 다음에 점수를 올려드리는 그런 강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양을 줄였는데 어떻게 점수가 오르느냐? 그렇게 물으실 수가 있는데 선택과 집중이라는 말 아시죠? 선택과 집중. 이게 되게 중요한 말이죠. 선택과 집중. 선택을 하고 그 선택한 부분에 있어서 내가 집중을 하면요. 점수로 연결될 수가 있어요. 양만 드립다 늘려서 여러분들 학습을 하게 되면 이게 대충대충 양만 늘려가지고 공부를 하면요. 대충 본 건데 시험장 들어가가지고 어디선가 본 내용이긴 한데 그런데 점수로 연결되느냐? 연결되지가 않아요. 대충 봤기 때문에 내용 자체를 정확하게 이해를 못한 상태죠. 그리고 숙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뭔가 본 것 같은데 하면서 틀려요. 틀리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학습에 효과가 없는 거죠. 맞아야 되는 거죠. 점수로 연결시키기 위해서는 복습이라는 것이 중요하고 연습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선택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필수 주제들, 시험에 잘 나오는 주제를 선택하는 게 엄청나게 중요하고요. 그 선택한 주제를 집중해서 엄청나게 또 집중해가지고 그거를 여러 번 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야지만 점수로 연결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강의는 좀 선택을 제가 해드리는 그런 강의라고 보시면 돼요. 찝어드리는 거죠. 여러분들 또 찝어드리는 거 되게 좋아하잖아요. 제가 찝어드릴게요. 맨날 나오던 게 또 나와요. 항상 뭐 세법 기출문제를 좀 보시면요. 약간 옛날에 나왔던 게 또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게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요. 완전 새로운 거, 완전 지엽적인 거 그런 거는 어쩌다 한번 나오지 매번 나오지는 않아요. 매번 나오는 그런 주제들이 있습니다. 필수 주제들. 그거를 제가 잘 찝어서 알려드릴 테니까 선택은 제가 해드리고요. 여러분들 뭐만 하면 되는 거죠? 집중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는 강의가 되게 짧은 강의라 가지고 초컴팩트 강의라서 강의는 그렇게 길진 않아요. 강의는 조금만 들으시면 되고요. 복습을 여러 번 해가지고 점수로 연결될 수 있게 여러분들 거로 만드는 것은 여러분들의 몫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강의가 진행이 될 거고요. 그리고 강의 같은 경우에 우리 기타세법 1회독 이상은 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래서 기타세법 기본 강의라고 해서 저도 뭐 작년 가을에 이미 찍었거든요. 공개 특강으로 저는 가을엔 기타세법이라는 교재가 있어요. 그 가을엔 기타세법이라는 교재로 이미 공개 특강 진행을 했고요. 요 기본 강의가 상당히 강의 시수가 좀 많아요. 그래서 요거를 일단은 듣긴 하셔야 돼요. 기본 강의를 듣고 그 다음에 뭔가 정리가 안 되는 느낌이 있잖아요. 그걸 정리해 드리는 강의가 시험 전행 기타세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법소부 같은 경우에는 기본 강의가 있고 객관식 강의가 따로 있죠. 근데 기타세법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냥 기본적인 강의, 되게 강의 시수도 긴 거 그거 듣고 나서는 뭔가 정리도 안 되는 느낌이죠. 그렇다 보니까 객관식 강의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에 이런 기본 강의가 따로 마련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시험 전행 기타세법이라고 해서 약간 객관식 버전의 강의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이론을 아주 요약 정리를 컴팩트하게 한 다음에 문제를 풀이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타세법 기본 강의 뭐 제 거를 들으셔도 되고 다른 선생님 거 들으셔도 상관이 없고요. 일단 무조건 반드시 1회독 이상은 하시고 그 다음에 개정세법 특강 있죠. 연초에 하는 거 요거를 또 반드시 들으셔야 돼요. 개정 사항까지도 이미 여러분들이 개정세법 특강으로 업데이트를 했다라는 것을 전제로 강의가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기타세법 기본 강의 하고요. 개정세법 특강 요걸 듣고 나서 그 다음 순서로 요 시험 전엔 기타세법 강의를 들으셔야 된다는 거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되는 점이 요거 뭐 무조건 들으셔야 돼요. 요게 첫 번째예요. 1번이라고 할게요. 요거를 무조건 듣고요. 여기 1번. 그 다음에 여기 2번이라고 보시면 돼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얘가 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요거는 풀 버전 강의라고 할게요. 전체 내용을 다 커버하는 강의죠. 근데 요게 너무 양이 많다 보니까 어디에 집중해서 봐야 될지 뭔가 정리가 안 되는 느낌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시험 전엔 기타 세법은 요거를 썸머리하는 강의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서머리, 요약 정리하는 그런 강의인 거죠. 제가 찝은 그런 필수 주제들, 그런 이론 정리가 먼저 들어갈 거고요. 이론 정리를 한 다음에 문제를 좀 풀어드릴 거예요. 문제를 전수로 풀지는 못할 건데 그래도 가능한 한 많은 문제를 다뤄드릴게요. 이론 정리를 간단하게 요약을 할 거고요. 근데 절대 기본 강의는 아니기 때문에 요거 듣고 들으셔야지만 이해가 돼요. 이거 안 듣고 이것만 듣겠다, 이것만 들어도 되나요? 라고 많이 물어보시는데 이것만 들으면 안 돼요. 그러면 강의 만족도가 떨어집니다. 이미 기본 강의 들으셨다라는 전제로 되게 빠르게 요약 정리를 할 거거든요. 시험 직전에 막 이거를 이해시키고 그런 시간이 없어요. 빠르게 요약 정리를 하고 시험 직전에는 암기를 해야 되겠죠. 이때 이해를 하고요. 이때는 암기하셔야 되는 거예요. 기본 강의 때 저도 차근차근 이해 목적으로 천천히 설명드리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이해 목적으로 강의를 드리면 강의 시수만 늘어나고 여러분들한테 오히려 안 좋습니다. 빠르게 강의를 하고 또 여러분들 복습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제가 아주 강의 시수는 짧게 잡았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요거 들으셔야 돼요. 기본 강의 듣고 요거 들으시면 만족도가 높으실 건데 기본 강의도 안 듣고 이걸 들으면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다, 거의 외국어에 가깝다라는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요거 무조건 듣고 요거 들으시면 만족도가 많이 높을 겁니다. 이론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문제풀이 이런 걸 좀 진행을 할게요. 객관식 문제풀이. 시험 전엔 기타세법 교재에는 문제만 들어가 있는데 요게 약 10년치 정도의 기출 문제가 들어가 있거든요. 거기서 제가 필수적인 문제들 그거 발라내가지고 수업 시간에 풀어 드릴 거예요. 이론 정리는 요 PPT 파일을 또 첨부 파일로 올려 드릴 테니까요. PPT 파일로 이론, 제가 찝어드린 그런 주제들 좀 정리를 하시고 그 다음에 문제를 좀 풀어보시는 방향으로 해서 복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요 시험 전엔 기타세법 강의 소개를 마치도록 하죠. 네, 나중에 수업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